민간택지 조합사업의 이해. 그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각 조합, 5명이 있어요, 조합원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데, 각 조합원의 평가 금액은 2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주택을 10채 지을 경우, 총 사업비는 30억, 10채 지는데 한 채당 3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총 사업비는 30억이 들겠죠, 그쵸? 10채를 짓는 조합 운영비랑 철거비, 인허가비, 공사비 다 해서 한 채당 30억이 드는데 10채로 나누니까 한 채당 3억이 되겠죠. 그러면 조합원의 평가 금액은 2억인데 총 사업비는 30억이 들었어요. 그쵸? 조합원이 10채를 짓는데 조합원이 6, 7, 8, 9, 10 5개를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만약에 8억씩 했어요. 8억씩 5개를 하면 40억이 들어왔죠. 40억이 들어왔죠? 그럼 10억이 남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 총액은 40억인데 10억이 남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그냥 들어가면서 2억씩 환급받는 구조예요. 8억이 아니라 만약에 4억이었다면 4억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4, 5, 20, 20억이 들어오죠?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30억이죠? 그러면 1인당 어떻게 돼요? 2억씩 더 내야 되겠지. 30억을 맞추려면.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8억짜리가 되는데 짓나 4억짜리가 되는데 짓나 아파트가 짓는 비용은 똑같은데 나중에 2억을 환급받고 들어가느냐 또는 주고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발생되겠죠. 그렇다면 초기 투자금이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가 비싸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쉽죠? 이게 끝이야 조합사업에. 내 건 얼마고 내가 받을 게 얼마인데 너 얼마 더 낼래 받을래 이걸 결정하는 게 관리처분이고 이게 끝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우리 아파트 짓게 해줘 구역 지정. 자 우리 아파트 지을 회사를 만들자 조합 설립인가. 자 우리 아파트를 짓는 회사를 만들자가 조합 설립인가 하면은 어떻게 지을지를 승인받는 게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짓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할래? 관리 처분인가. 끝이에요.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제자부터 막 머리 아파하죠. 네? 자, 조합원의 평가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격 8억일 경우 예, 8억일 경우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비례율로 풀면 돼요. 비례율이라는 건 뭐냐면 종전자산. 아까 조합원은 평가가 2억이었으면 종전자산이 얼마예요? 조합원이 다 2억이야. 개발되기 전에 다 2억이야. 10억. 그죠? 종후자산. 다 팔아먹었을 때 가격. 다 8억에 나눠줬대. 얼마? 80억. 총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아까? 30억. 그죠? 그럼 10억분의 80 빼기 30. 그죠? 그러면은 분양가격은 8억일 경우에 비례율은 500%가 나오는 거예요. 500%가 나오기 때문에 2억에다가 500%를 받으면 얼마예요? 10억. 8억짜리를 받았으니까 2억씩 환급받는 거야. 되게 쉽죠? 이게 비례율이야. 쉽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만드는 게 비례율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만드는 게 비례율인데 비례율을 곱해야지만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청산하면은 조합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만드는 숫자가 비례율이라니까. 그래야 그걸 곱해야지 주든지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든지 받든지 해야지만이 그게 제로가 돼야지만이 비례율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 종전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알 것도 없어요 사실은. 돈 버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돈 버는 거랑은 뭐 돈 벌어야지 뭐 누가 나처럼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대충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재개발 프리미엄 형성 과정 보면 그럼 어떤 물건을 사느냐. 예를 들어 대지가 2평짜리인데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1억을 주고 사고 20평짜리는 5억을 주고 샀어요.
20평짜리를. 그러면 이 사람은 대지 2평을 1억에 샀으니까 평당 5천에 산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대지 20평을 5억에 샀어요. 평당 얼마에 산 거예요? 2,500. 얘가 되게 비싸게 산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산 거를 그대로 평가해 주는 건 아니고 개발되기 전에 개발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평가를 해주죠. 평가는 개발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죠. 개발되기 전에 현황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2평을 다 그냥 토지는 1,200만 원에 평가를 하고 건물은 100만 원에 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2,400을 평가를 받고 건물이 5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은 100만 원 평가를 받으면 1억 주고 샀지만 2,900의 평가를 받아요. 얘는 20평을 1,200 하라면 2억 4천이고 건물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억 5천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2억 5천에 대한 평가를. 1억에 사서 2,900의 평가를 받고 이 친구는 5억에 사서 2억 5천의 평가를 받아요. 아까처럼 비례율은 그냥 100%라고 가정을 하고 비례율 반영액을 100%로 가정을 하면은 평가액은 2,900, 2억 5천이 돼요. 그래서 8억에 아까처럼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자기 재산은 2,900인데 조합은 나는 8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7억 7,100을 더 내야 되죠. 내 평가 금액은 2억 5천이 나왔는데 8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5억 5천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총 부담된 금액을 더해보면은 1억 주고 사서 7억 7,100을 더 낸 거죠. 8억 7,100을 내게 된 거고 5억짜리를 사서 5억 5천을 더 내게 된 거예요. 10억 5천을 내는 결과를 발생을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은 대지가 클수록 평가 금액과 상금액의 괴리가 커져요. 왜냐면은 이때 사는 것은 대지가 큰 한 평 한 평마다의 개발에 대한 이득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한 평 한 평마다. 근데 평가는 그거보다 현저하게 낮게 되다 보니까는 평이 클수록 그 괴리감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돈을 놓고 나서 나중에 구역 지정되는 것은 구역 지정이 되는 값은 큰 돈을 넣고 기다리나 작은 돈을 놓고 기다리나 똑같죠. 똑같은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은 작은 돈을 놓고 기다리는 애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아까 파란색으로 구역 지정 값이 나왔었잖아. 예? 다세대에다가 건축 비용, 거기에다 구역 지정값. 구역 지정값은 얘나 똑같은 거잖아. 둘 다 똑같이 구역 지정에 대한 값은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돈을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큰 돈을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누가 작은 돈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난 거죠. 아이, 잠깐 왜 눈을 위로 자꾸 올려? 머리 쓸 일이에요, 이게? 요만큼 놓고 이만큼 둘이 똑같이 이만큼 받는데 이만큼 놓고 기다릴래, 이만큼 놓고 기다릴래야. 구역 지정 값은 이만큼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요만큼 놓고 기다리는 게 요만큼 놓고 이만큼 먹었을 때가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막 자꾸 이게 생각하니까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소액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는 소액으로 아파트 올라가는 걸 따라잡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강의는 안 해요. 뭐 나보다 더 잘했는데 뭐 여태까지. 잘한 사람은 그냥 잘한 대로 하면 돼. 근데 여러분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걸 바꾸자라는 거야. 근데 말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안 들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잘 살아왔으면 잘 살아온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못했는데 지금같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한다면 그럼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니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안 좋은 일을 방어하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될 거를 방어하는 건 엄청 열심히 해. 마스크를 쓰는 만큼 영어 공부를 이어폰을 껴보세요. 영어 잘하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부동산도 돌아다녀 보시고. 응? 부동산이 마스크 쓰고 지금 오면은 기피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저 사람 진짜 사러 왔는 줄 알아. 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막 부동산으로 오잖아요. 부동산 열었어. 누구 들어오라고 열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오픈해놨으면 문 닫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때 지금 마스크 쓰고 찾아가갖고 아 진짜 급하다고 나 지금 사고 싶다 그러면 엄청 잘 설명해 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매일 전화 오고 막 뭐 물건 있냐고 막 서로 살라고 할 때 돈도 없어 보이는데 와가지고 막 어? 물어보면 설명 잘해줘 안 해줘? 시간 없어. 그죠? 안 해준다니까. 마스크는 쓰되 최대한 좋은 가방 들고, 예? 최대한 살 것처럼 하고, 계약할 때는 어떻게? 좋은 가방 들고 가면 안 돼, 안 돼? 최대한 없어 보이게 가서 깎어, 그냥. 예? 무슨 말인지 가세요? 사러 갈 땐 최대한 있어 보이게 해서 살 것처럼 해갖고 확신을 준 다음에 업자한테 제일 물건 좋은 거 주십시오. 계약하러 할 때 주인 나오면 어떻게 해? 가장 비굴한 표정으로. 네, 이제 저는 구도심 개발에 초점을 두는데 현 정부는 왜 신도시 개발에 집중을 하느냐면 좀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구도심 개발은 소유자 중심의 개발이겠죠. 소유자 중심의 개발. 뭐 진보 뭐 이거 보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신도시는 신규 분양 수분양자의 중심의 개발이죠. 새로 받는 사람을 위한 개발이고 구도심은 소유자 중심의 개발이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소유자 중심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아. 뭐 만약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죠. 신도시는 뭐 큰 공장들, 지작물들이 뭐 김포는 그죠? 뭐 이런 데들 소수의 이해관계. 그리고 소유자 중심으로 개발을 하지만 여기는 불특정 다수한테 유리하죠. 표 받기 제일 좋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지역구, 예? 총선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지역구 개발 이런 거는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대통령 선거는 불특정 다수 표를 막 얻을 수 있는 거, 그죠? 자, 재산 증대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재산 분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거기 있던 소유자들의 재산이 증대가 되죠. 재건축 재개발을 할수록 땅을 뺏어서 집을 짓죠. 재산 분배 효과가 발생을 하죠. 신도시 개발되는데 치고 띠 안 둘른 데 있어요? 반세기 동안 묶인 내 땅 이제 와서 뭐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막. 예? 자, 민간업체의 이득이 발생을 하고 공기업의 이익을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는 도로 건설을 해야 되는 거고 철도 건설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LH가 간섭을 하고 SH가 간섭을 하고 땅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주택수의 증가는 굉장히 적죠. 그 집을 헐고 그 집을 새로 짓는 거니까. 그렇죠? 논에다가 주택을 지으니까 주택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보이는 거죠.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SOC 사업은 없고 SOC 사업 발생을 하죠. 건설 경기 지금 막 살리라고 난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신도시 개발 위주로 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하지만 결국은 어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다시 구도심 개발로 돌아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은 결론은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다. 그죠? 핵심 지역에 개발되는 데 있어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반지 아래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동작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재개발이라는 데가 없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뉴타운만 2개고 다 재개발되더라. 네? 그럼 그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흑석동에 있는 프리미엄만 9억이다. 프리미엄만. 투자처.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도전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은 그냥
주변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기간에 대해서 좀 짧게 본다면. 뭐 예를 들어 대형 호재가 있는 뭐 용산구 비지정 지역들 같은 경우도 뭐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억대 중반이었는데 매매 가격이 지금 4억대 초중반이에요. 뭐 개발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거. 여길 투자라는 뜻이 아니야. 그런 지역을 앞으로 찾으라는 거지. 예? 예를 들어. 거주주택에 추가 투자로 보유금액을 늘려가는 게 정답이에요. 주택 하나 가지고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면 뭐해? 살고 있는데 부자 되면 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오르면은 나는 거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걸 살고 팔고 다시 내가 줄이고 그 돈으로 나머지를 뭐 활용하는 뭐 그런 방법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면서 돈을 계속 굴리고 이용하고 하려면은 사실 한 개가 더 굴러가야 되는 게 정답이지. 그렇죠? 규제? 너무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금융자산이나 뭐 이거나 만약에 오르는 금리도 낮은데 금리만큼만 올라가도 세금 반내면 똑같아 어차피. 왜냐면 은행에 넣어놓나 부동산에 넣어놓나 상승률이 부동산이 더디다고 치면 은행 금리도 낮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은행은 내 돈 100%에 대해서 이율이 붙는 거고 부동산은 내가 땅이 아닌 이상 전세를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있으니까는 똑같이 오르고 세금 절반 내면 결론은 금융자산이랑 똑같은 이득을 본 거죠. 하지만 금융자산보다 상승의 우위에 있잖아, 항상. 항상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을 반을 낸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반을 끼면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낼 수 있으면 다행이야. 안 내는 게 문제지. 안 내는 건 양도 차익이 발생을 안 했다라는 거고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것은 다행인 거야, 그냥. 왜 많이 내는 것을 걱정을 해? 많이 내게 되는 게 다행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좀 많이 낼 수 있는 것 많이 내봐 좀. 많이 내기나 해보고 뭐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 높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거. 자, 이런 게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제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야, 아까 어디라고요? 돼지쌀 슈퍼라는 데가 아현동 707이라는 번지수로 707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오토바이로 가서 찍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에 제 유튜브 용산 간 거 보신 분 다 보셨네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또 가요. 가서 현장 직접 다 확인할 거예요. 못 가봤습니다, 아직. 여기 사셔도 좋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사셔도 좋아요. 왜? 자, 아현동 707번지인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에요. 돼지 슈퍼 자리예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2009년 1월 31일 날 돼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것은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이에요. 정비구역은 아직 아니야.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후도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했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거야. 에이, 뭐 다 아는데 또 올랐겠지. 당연하지. 하지만 지정되면 또 오르지. 굉장히 상징적인 동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 동네의 개발이 이렇게 됐다라고 상징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지역 갖고 울고 먹는 게 많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 그건 1930몇 년도의 영화라면서요. 40몇 년도? 그쵸? 60몇 년을 울고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역은 되게 상징적인 위치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제부터 쑤시고 다니면 못 사. 한 군데만 가서 믿음을 주고 거기서 부탁을 해요. 이제부터 여기저기 쑤시는 순간 못 사요.
전화하는 순간부터 못 사요. 아무도 못 사. 왜냐면 물건 나와 있는 거 뻔해 뻘짜 3, 4개밖에 안 될 거예요. 부동산 3군데 전화하는 순간 주인은 하루에 3번 전화 받습니다. 팔어 안 팔어? 팔어. 높여서. 여러분들이 3, 4군데 들어가는 순간 올라요. 어차피 못 산다고 또 쑤시지 마. 어? 그런 심보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장을 답사하고 매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버는 방법이에요. 안 가르쳐 주려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들 오셔가지고. 예. 이게 유튜브가 나가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테니까 사실 수 있는 분 자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하 3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하 3억에서 4억.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문동이 5억 들어가요. 흑석동이 거의 10억 들어가요. 3, 4억으로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쭉 보면 이것도 제가 쭉 설명드렸죠. 이런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상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냥 동호암동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아무거나 보세요. 그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쳐가지고 여기 주소 아무거나 확인해갖고 그거 눌러보세요. 다 그냥 높이 20m 이하로 돼 있습니다. 개발돼 안 돼? 안 돼. 20m짜리가 뭐가 개발되겠어요? 그렇죠? 서호암동은 완화가 돼 있고 제가 이제 볼 곳은 뭐 이런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냥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서부지방검찰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독 재건축 1구역이에요. 여기도 한번 가볼 거고 요 바로 위에가 돼지 슈퍼 있는 데예요. 아현역 오른편이. 한번 꼭 가보십시오. 네? 개발 예정지.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투자를 아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정지 주변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세미나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덕택에 굉장히 분양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동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만 4억 3천이에요. 프리미엄만 5억이고. 프리미엄만. 근데 이문 뉴타운의 중심에 지금 위치에 여기가 이문 뉴타운의 이게 이문 뉴타운이거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 중심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개발이 되어 있고 양쪽은 개발이 안 돼요. 안 되어 있죠. 근데 뉴타운이에요. 뉴타운이고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개발이 안 된 땅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여기에 지금 요 위치 하나, 둘,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 위치에 지금 이렇게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뉴타운의 중심에. 뉴타운에 대한 프리미엄만 한 4, 5억인데 매매가는 3억부터 3억 중반까지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지역이 형성되면은 지역 프리미엄으로 동반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투자 금액은 1억 미만이에요. 이런 것들도 투자해 볼 만하고 아까 용산의 예정지 같은 데 투자해 볼 만하고 용산 넘어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되어 있는 용산을 넘어가면 효창공원역에서 넘어가면 공동역이거든요. 공동역에서 우회전을 하면 아현역이 나와요. 아현역의 오른편이 아현동 707번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이 되어 있고 예정구역이 되어 있는 곳들.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 되게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죠. 일몰제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도 예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심의 개발은 필요한 거예요. 그쪽이 되면은 마레프 정도의 가격 비슷하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완성된 곳에 레버리지 한 9천만 원 정도만 끼고 주변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주변은 지금 이주가 99% 정도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돼 있어요. 올 중반 정도에는 분양을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1억 정도를 10년 동안 월 복리로 3% 예치를 해놓으면은 10년 있다가 세금 500만 원 내고 1억 2,900 찾아가요. 1억이라는 돈을. 근데 1억이라는 돈을 개발될 곳에 직접 투자를 하든지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 오를까요?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주변 임대 현황도 거기가 이제 외대에 있는 곳인데 뭐 상상을 초월을 하고. 자, 결론을 내면 규제 지역이 넓어질수록 핵심 지역은 살아나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똑같아요.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면 결국은 다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액으로 아파트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아파트를 놓치고 지금 아무것도 못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재개발이 일반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일반화가 돼 있죠. 못해요. 재개발마저도 일반화가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왜 일반화가 못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줘서. 어렵다고 생각해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거랑 돈 버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되는 것과 돈 버는 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저는 한남 뉴타운을요, 2000년도, 2002, 3, 4, 2004년도 분리다세대를 6천만 원, 막 3천만 원에 산 게 막 6천 되고 6천에 산 게 1억 2천에 돼갖고 무서워서 다 팔았어요. 막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막 올라. 다 팔았어. 근데 3억 대니까 못 사겠대 이제. 지금 12억. 개발? 안 돼요. 언제 될지 몰라요. 3구역 빼고는.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언제 돼요? 몰라요. 다 언제 될지 몰라요. 개발될 수 있는 땅이 한정돼 있고 노후도가 진행되고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엄청 오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희랑 같이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 선택해보라 그랬잖아요. 저를 선택해주는 사람들이랑은 제가 같이 갈 거예요. 뭐 전 세미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라 그냥.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정말로 여러분들이랑 투자 코드가 맞는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제 머리가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오토바이 때문에 이렇습니다. 오토바이를 유지할 수 있는 머리는요, 짧은 머리랑 어머니 머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처럼 기르면은 파마를 해서 어머니처럼 기를 수밖에 없어요. 헬멧을 쓰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머리는 이 짧은 머리와 어머니 파마 머리밖에 없다니까. 그럼 내가 어떤 머리를 해야 돼? 예? 내 이 머리 해야 돼, 이 머리. 내가 이렇게 테리우스처럼 내 얼굴에 테리우스가 올려, 안 올려? 저는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투자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개발되는 곳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개발되는 곳 인근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라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공도 안 해보고 실패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성공과 실패를 하려면은요, 성공과 실패를 한 사람의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때가 기회인지 알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공을 해도 그때가 기회인지 알고 한 사람이고 실패를 한 사람도 그때가 기회인지 알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근데 우리가 실패를 안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파트너를 잘 두고 세상에 있는 눈을 좀 키우고 해안을 갖고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해야지만이 성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규제 지역이 넓어질수록 핵심 지역은 살아나는 것과 소액으로 아파트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개발되는 곳들을 한번 유념히 봐야 되는 거고, 직접 개발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진짜 용기 갖고 내 심장이 좀 작다면 안정적인 투자라도 하셔라는 거죠. 1억 10년 넣어놔봤자 1억 2,900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월 복리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여기서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